안녕하세요. 월성 이투스 수학학원 유정상입니다. 이제 다 알죠? 자, 아무튼 오늘은 우리 뭐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뭐 했지? 2차 방정식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쌤이 저번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 있죠? 이거 중요하다. 수학상에서 이거 중요하다 했어. 뭐냐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알겠죠? 그거 중요하다 했으니까 오늘 그거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제 중학 3학년 때 이미 뭐 한번 배우긴 배웠지만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한다는 걸 우리가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있으면 그냥 다항식입니다. 다항식. 그런데 는 0 하니까 이제 뭐가 됐던 거지? 2차 방정식이 됐던 거고 이제 앞에다가 는 0 말고 y는 하면은 이제 2차 함수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 이게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냐면 자 봐봐요. 얘를 만약에 는 0이라고 한다는 건 결국 y가 0이라는 소리예요. y가 0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바로 x절편이다라는 소리예요. 함수로 치면 x절편. x절편이 뭐야? 그치? x축과 만나는 점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자 물론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질 때도 있고 실근을 가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방정식과 함수학을 넘어보면은 결국 실근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바로 교점. 눈에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교점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교점이라는 거 있을까? 그냥 안 만난다는 소리겠지. 그거는 허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축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이거 는 0 했을 때 실근 없는 거 아니야? 왜? x절편이 없잖아. 없잖아. 안 만났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 허근이라는 소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해버렸네? 자, 접했다는 게 무슨 소리지? 완전 제곱식 됐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렇게 되면 전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치? 저식 같은 판별식. 접하게 되면 이 판별식이 빵이다. 그 다음에 만나지 않으면 즉 허근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교점이 눈에 안 보이겠지. 그치? 이렇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2차 함수도 2차 방정식과 똑같은 2차식이야. 근데 이 y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그걸 안 배웠구나. 자 우리가 이 y를 이항시켜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건 뭡니까? 그냥 방정식이지. 그지? 결국은 우리가 이 2차 함수는 포물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그냥 포물선을 형태를 가진 그냥 방정식입니다. 자 식 하나에 미지수가 2개니까 당연히 해가 무수히 많을 거고 그 무수히 많은 해를 순서상으로 표현해서 좌표에다가 따다닥 찍어주면 이런 2차 함수 모양의 포물선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 뭐 어떤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나간다. 그러면 대입하는 거잖아. 왜? 그게 해라는 소리야. 해니까 대입하는 겁니다. 딴 거 구하려고.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2학년 거 하면서 연립방정식과 뭐 1차 함수의 관계 이렇게 배웠잖아. 그죠? 똑같은 겁니다. 이거 2차도 결국은 x는 2차지 y는 1차인 방정식이야.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거는 다 실수이기 때문에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이거는 결국 실근이다, 아니다로 어떻게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미 뭐 여러분 대충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어떤 특성이 있고 뭐 꼭지점이 있고 축방정식이 있고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죠?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한계를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위치 관계가 어떤 식이냐라는 걸 보게 되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그리고 더하기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3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앞에 y는 안 적었네. 자 y는 이렇게 해주면 y는 자 이건 일단 우리가 봤을 때 y와 x에 관한 2차 함수야. 그치? 2차 함수
자, 그러면 얘가 k 값이 어떻게 되면은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고 뭐 k 값이 어떻게 되면 x축과 만나지 않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첫 번째로 그냥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의 위치 관계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 말은 이 점이 이제 우리가 뭐 알파, 이 점을 우리가 베타라고 하면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 x 절편이 두 개 나온다. y가 0인 좌표가 두 개 있다. 그 말은 실근이 두 개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마의 판별식을 이용을 하는 거죠. 판별식을 이용을 해보면, 자, 짝수 공식. 자,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빼기 k 빼기 3. 이게 판별식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k 빼기 3이 판별식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인마가 지금 이렇게 두 번 만나려면 결국 실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 얘가 x축과 두 번 만나기 위한 k 값의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k 빼기 3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지난 시간에 이제 봤다시피 이제 그러면 접하면, 자, 접한다는 거는 결국 뭐야? x축과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판별식이 0 돼야 되니까 k가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고, 다음에 세 번째로 만나지 않는다. 자,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x축 위에 인마가 붕 떠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점이 없다, 즉 실근이 없다. 무슨 말이야? 두 개의 허근을 가진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d가 0보다 작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2차 함수와 x축하고의 위치 관계를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는 어떻게 했지? 이거 중학교 때 느낌으로 하려면 꼭지점 구해가지고, 그죠? 꼭지점 구해가지고 뭐 아래로 볼록할 때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다, 또는 아래로 볼록할 때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다, 또 아래로 볼록할 때 꼭지점의 y좌표의 양수다. 이러면 이제 뭐 근이 x축이랑 안 만난다, 뭐 한 번 만난다, 두 번 만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심지어 뭐 설사 꼭지점을 이용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지금 배웠죠? 여기서 우리가 2차 함수의 축을 찾는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축 방정식은 x는 자 마이너스 2a분의 b다. 그죠? 중3 때 했던 내용을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여기서 x축과의 이제 위치 관계에서 좀 더 발전을 해서 여러분들 어떤 걸 볼 거냐면, 자, 2차 함수와 그리고 반대다.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위치 관계, 또는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위치 관계. 자,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2차 이하의 뭐 두 개의 함수 사이의 위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y는 fx 그리고 y는 gx라는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했을 때 일단 2차하고 1차, 자, 얘를 우리가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얘네 둘이가 두 점에서 만났다, 그지? 근데 이 근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 근을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겁니다. 자, 교점이잖아. 교점이 무슨 뜻이야? x, y의 좌표 값이 똑같다. 즉,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중요한 개념을 한 개 짚고 넘어갈 텐데,
바로 뭐냐 하면 자, 차함수라는 개념을 일단 짚고 갈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y는 fx, y는 gx 연립합니다. 가감법으로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렇게 연립이 될 거고, 가감법 아니지, 이건 이제 대입법이고, 이항시키면 fx 빼기 gx라는 는 0이라는 요런 방정식이 만들어지겠다, 그지? 그래서 생각해봐요. 여기서 우리가 2차 빼기 1차 하면 몇 차게? 1차 하는 새끼도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2차, 1차 빼면 2차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지. 빼기니까. 그냥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결국 그래프 자체가 이런 모양이야. 누가? fx 빼기 gx. 즉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축방정식도 이렇게 되는데 딱 중간에 이제 여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뭐 접선 기울기가 똑같다 이렇게 나오지만 접하는 직선 자 이건 나중에 뭐 여러분 미분할 때 배울 거고 일단은 차함수의 개념에서 두 함수의 교점이라는 건 빼기 해가지고 만든 새로운 함수 우리가 hx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h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hx라는 함수의 두 실근 그게 바로 얘네 두 직선과 2차 함수 사이의 교점 이게 2차 1차뿐만 아니라 2차랑 2차 해도 성립을 하는 거고 다 똑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fx라는 애를 여기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식세우고 할 때 뭐 인수정리 이용하고 뭐 고급 심한 문제가 많이 보겠지만 일단 뭐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일단 우리 fx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두시고 1차 함수인 gx를 mx 플러스 n이라고 두면 결국 fx 빼기 gx 해주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식이 나오냐면 ax 제곱 플러스 b 빼기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는 0.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두 개의 함수를 따로따로 뜯어가지고 위치관계를 확인하면 이렇게 두 근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결국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관계를 파악할 때 얘들이 만나는지 아니면 안 만나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바로 이렇게 차함수식을 만들어서 이마가 결국 얘가 이렇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1차 함수, 2차 함수 또는 2차 함수랑 2차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2차 함수의 최고차함 개수가 같으면 빼기하면 1차가 되니까 근이 뭐 안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2차랑 1차 또는 이제 뭐 2차랑 2차 마찬가지인데 자 직선이 이렇게 간다 역시 차함수를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 말이고 이렇게 접한다 그러면 D가 빵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풀어볼 예제에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를 이용해서 교점 구하는 문제 교점을 구하면서 근각예술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를 삼각비랑 묶어서 활용하는 것들 그리고 기본적인 뭐 위치관계 확인하는 문제 이렇게 몇 개 풀어볼 텐데 자 우선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식을 연립해서 세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숙지를 해야 되고 다음에 빼기를 했을 때 생기는 방정식이 결국 원래 생겨있던 두 개의 따로따로 있는 위치관계가 쭉 내려와서 즉 좀 이게 애를 돌렸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지 그지? 돌려서 이렇게 생기는 똑같은 어떤 값을 가지는 똑같은 근을 가지는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다. 이 하나의 함수를 우리는 차함수라고 생각을 하자 라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미분할 때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나오니까 지금이야 뭐 이 용어 같은 거 몰라도 되고 그냥 풀 줄 알면 되지만 어쨌든 나중을 생각해서 요 개념을 조금 더 여러분들 좀 잘 다져놓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또 간단한 예제하게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하고 y는 x 플러스 k 라는 직선이 있는데 자 이 두 직선이 만약에 뭐 두 점에서 두 직선이네 이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접할 때, 만나지 않을 때, 그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어떻게 나오느냐. 물론 이제 아까도 봤다시피 한 가지만 알면 나머지 각 범위 그냥 나옵니다. 그죠? 왜냐면 뭐 이거 걔가 기준으로 해서 작다, 크다,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역시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두 점에서 만날 때, 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알겠죠? 이러면 일단 둘이를 연립을 할 텐데, 자, 둘이를 빼기를 하면 어떻게 돼? 빼기 하면 그대로 변변 빼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고 능력. 결국 이 방정식이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니까 교점이 두 개 있다는 건 얘의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짝수 공식을 씁시다. 짝수니까. 자, 제곱 빼기 2배의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다. 그죠? 해서 정리하면은 2k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하니까 2k 더하기 2가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쭉 이어지겠죠. 접한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이다.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위치 관계는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이제 요 관계를 좀 활용하는 문제가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y는, 적어놨지? 자, y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과 y는 x 마이너스 k가 있는데, 일단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두 점 사이에 거리가 3루트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단순히 교점의 x 좌표만 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차 함수가 뭐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이라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건 야의 x 좌표를 구해서 y 좌표도 알아야 되고 또 여기도 x 좌표를 구해서 y 좌표도 알아야 된다는 뜻인데,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건 지금 기울기 얼마지? 1이잖아. 기울기가 1이라는 건, 자,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이 각도가 얼마라는 소리야? 45도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끊어주면 1대 1대 루트 2가 나온다는 소리지. 그죠? 이건 중3 때 했던 내용이니까 이거 까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결국 3이다. 무슨 말이냐면 두 근의 차이가 3이다. 자, 얘를 우리가 알파,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근각계수 관계 그리고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빠르게 k 값을 구해볼게요. 자, 일단 두 개의 교점을 찾기 위해 연립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x제곱 플러스, 물론 바로 빼도 됩니다. 는 x 빼기 k 이렇게 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빼기 1은 0이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다? 알파하고 베타이다. 그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까먹었지? 외웠지?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다? k 빼기 1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니까 이거랑 이거 이용하면 우리가 k 값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죠? 같으니까 이거 얼마? 이걸 이제 제곱했으니까 9 제곱하면 1, 얘가 얼마 나와야 돼? 더하기 8 나와야 돼. 그지? 얘가 8이라는 소리. 즉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 그러니까 k 값 쉽게 나오겠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이용하고 또 이제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서 문제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알겠죠?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관계 그거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두 개의 함수 사이에 어떤 교점을 찾고 뭐 관계식을 찾고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도 뭐 개념일 같은 거 풀다 보면 이런 문제도 있어. 자, 이게 fx고 이게 gx고 뭐 여기 좌표 알려주놓고 얘가 뭐 알파, 네가 베타 해놓고 뭐 fx 빼기 g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에 해를 구하시오. 이미 해를 준 거야, 여기 알파, 베타. 왜? 둘이 빼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 둘이 y 값이 같다는 소리니까 교점이라는 소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내용들 여러분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지금 여러분들 이 강의를 이제 뭐 볼 학생들 이제 지금 고2 올라가는 학생들은 중3 때 배웠는데 또 다음 교육 과정에는 이게 없어. 뭐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자, 그래서 일단 이 최대 최소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한번 봐야 될 텐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2차 함수 할 때도 표준형 배웠고 꼭지점 배웠잖아, 그지? 자, 그러면 결국 2차 함수나 우리가 함수로 방정식을 이제 함수로 끌어들였으니까 결국 이제 우리 실수만 취급을 한다는 소리야. 왜? 여러분들 허수는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없다고 했지. 크기도 없고 부호도 없고, 그죠? 그래서 실수만 취급하겠다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면 표준형 생각해봐. 표준형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 이건데 자, 이게 결국은 뭐지? 얘만 보고 a 빼고 얘만 봅시다. 실수의 제곱이지. 자, 그럼 봐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 그죠? 그러니까 뭐야? 야의 어떤 실수의 제곱의 최소값이 0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얘 최소값이 0인데 만약에 양변에 똑같이 q를 더해주면 자, 이런 식이 나오겠지. 자, 부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해주면 성립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수 제곱 더하기 뭔가를 했더니 그 뭔가가 당연히 최소겠지. 왜? 얘는 절대로 0보다 작아질 수 없으니까. 얘가 0보다 작아지면 최소가 얘가 아니겠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2차식, 즉 xy든 x든 y든 어떤 문자든 간에 실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물으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실수의 제곱이 최소값이 0이다라는 걸 활용을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x 빼기 1의 제곱, 얘는 최소값이 얼마다 그러면 0이다. 언제? x가 1일 때. 그게 바로 1,0이라는 꼭지점이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되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2차 함수 생긴 거라 봅시다. 생긴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다. 그지? 물론 저 상황에서 a가 양수일 때, 그죠? 아래로 볼록한 상황.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무슨 일이다? 우리가 어떤 함수 값을 말하는 건 x 값이다, y 값이다, 그죠? 뭐 실근, 교점 이런 건 x 값이고 무슨 값 이러면 거의 다 y 값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최대값 했는데 욕하는데 아니지? 자, 최대값 했는데 뭐 x 좀 더 계속 커지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최소값 모르면 계속 작아지는데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어떤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결국 걔는 의미하는 게 y 값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봐봐, 아래로 볼록한 거 보니까 y는 밑으로 갈수록 작은 거, 위로 갈수록 큰 값이잖아, 그죠?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갈수록 플러스, 밑으로 갈수록 작을 마이너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를 보면 가장 밑에 있는 점, 꼭지점, 얘가 뭐다? 최소값이다. 즉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면 최소값이 있다 라는 거야. 근데 최대값은 있다 없다. 그죠? 왜? 계속 올라가잖아.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없다. 그런데 만약에 범위를 잘라. 만약 여기부터 여기가 A부터 여기까지 B까지 범위를 잘라주면 제한된 범위 안에서 2차 함수를 보게 되면 자, 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본다면 함수값이 가장 밑에가 어디입니까? 역시 꼭지점 여기가 되겠지. 그지? 인마가 누구냐면 최소가 됩니다. 그러면 최대는 어디겠어?
자, A, B 눈으로 볼 때는 뭐 얘가 더 높자, 그지? 원래는 뭐 값을 비교해봐야 되지만 지금 여기 끊어놨으니까 여기가 바로 가장 위의 점인 최대가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는 제한된 범위를 끊어주게 되면 구간 안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다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범위 주는데 이거를 뭐 x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주면 최대값은 없는 거겠지만 요거 역시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수2 할 때 다시 배웁니다. 알겠죠? 지금은 다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올 거야. 알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볼까? 이거 2차 함수를 a가 음수라서 이렇게 엎어져 있다고 생각해볼까? 즉 위로 볼로 이렇게 되면 뭐만 있다? 그렇지, 가장 위에 있는 최대값만 있다. 이게 바로 꼭지점이다. 자, a가 음수라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수의 제곱에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야. 자, 원래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렸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이 0이라는 거지. 즉 2차 함수는 최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을 가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또 뭔가를 더해주면 여기다가 뭐 별 더했다, 그럼 니도 별 된다. 그러면 최대값이 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형으로 고치는 건 결국 어떤 2차 함수의 값을 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단순한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자, 이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당연히 실수 x일 때, 알겠죠? x가 실수일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바로 표준형으로 고칩니다. 표준형 잘 못 고치는 사람 한 명 있는데 학원에 있는데 비밀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자 뭐야? x 더하기 1의 제곱, 뭐지? 실수의 제곱입니다. 얘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거기에 7을 더했으니 결국 너는 7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죠? 그래서 이 2차식의 최소값이 7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건데 얘가 마이너스면 최대가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이제 2차식에 관한 거는 조금 있다가 예제로 한 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 마찬가지 이렇게 생겨도 또 만약에 뭐 A부터 뭐 어디까지 끊었다, 이렇게 끊었다, 끊어주면 요만큼만 우리는 보면 되니까 우리가 그려지는 범위 안에서의 최대 그리고 최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 보면 무조건 양 끝점 대입해가지고 확인하는 친구들. 자,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이렇게 꼭지점을 포함하는 구간이 아니고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을 때, 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에는 구간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해볼까? 쭉 이렇게 A부터 B까지 이렇게 내주면 이만큼만 보면 되잖아. 이만큼만. 자, 구간 안에 이 꼭지점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함수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 즉 증가 감소가 바뀌는 점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을 포함하는 구간이면 무조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걔가 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면 이런 식이면 쭉 증가, 아니면 이쪽에서 생길 수, 이쪽에서 이렇게 생기면 쭉 감소, 쭉 증가 이러면 당연히 양 끝점이 최대, 최소, 최소, 최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봤다시피 이건 뭐였지? 축방정식을 빠르게 찾는 방법 압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이라는 게 구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빨리 확인할 수가 있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축 대칭성을 이용해서 만약에 뭐 이렇게 나왔을 때 누가 더 먼 놈이 결국 더 많이 올라갔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똑같이 떨어지면 똑같은 위치에 가실 테니까 축 대칭성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다 대입을 해가지고 찾아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충 그래프의 개형만 그려서, 개형이 뭐야? 여기 막 좌표 막 다 찍고 그리라는 게 아니고 개형, 그냥 개처럼 그리라는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그냥 깔끔하게 그리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이렇게 구간 잘리는 거.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한번 봅시다. 자, 예제 한번 보게 되면,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구간 안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보라는 거. 이게 없으면은 그냥 이만 생긴 게 1 생겼으니까
최소는 있지만 최대는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잘렸으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차함수 생겼는 게 이렇게 생긴 건 확실하잖아. 그지? 네.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할 거란 말이야. 그럼 구간이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축방정식이 얼마인지 한번 보자. 축방정식이 얼마게? 마이너스 2의 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얼마? 1이야. 그지? 즉 지금 축방정식이 x는 1이라는 겁니다. x는 1.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자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2랑 1이랑 누가 더 뭡니까? 마이너스 1이 더 멀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뭐 이쯤이 0이다 그러면 똑같이 떨어지는데 여기가 2가 될 거고 한 칸 더 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여기부터 우리는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또 쓸데없이 뭐 마이너스 1도 대입해보고 2도 대입해보고 1도 대입해보고 아 누가 제일 크네 제일 작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축 대칭성을 이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멀면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결국 누가 여기가 최소 누가 얘가 최대 즉 표준형으로 고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일까? 여기에 1 대입합니다. 1 대입하면 얼마? 1 대입하면 2가 최소값은 2가 되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6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함수의 제한된 부분, 물론 뭐 더 복잡한 문제 많습니다. 지환하고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거는 여러분들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한번 저희 쌤들이 또 강의 찍을 건데, 그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나중에 뭐 이제 쌤들 여러 명 찍고 있으니까, 뭐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투표 한번 해볼게. 해서 수학상은 누가 해주세요. 문제풀이. 수학 1은 누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 원장이 빼고는 다 들어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볼 예제 내용들은 이제 이 최대최소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2차식의 최대최소 2차식 이런 함수가 아니라 그냥 2차식의 최대최소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한 개짜리는 방금 아까 쌤이 예시 들었잖아. 그지? 간단해. 그냥 만약에 똑같이 이걸로 보면 그냥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 이 2차 식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하자라 그러면 그냥 이거를 표준형으로 고치면 되는데 문자가 만약에 여러 개 나왔다. x도 나오고 y도 나오고 그러면 봐봐. 예를 들면 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y제곱 빼기 4y 더하기 7 자, 이런 식을 주고 인마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결국 x가 y가 다 2차식이니까 그죠? 따로따로 보는 거 따로따로. 자, 얘를 고쳐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y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러면 플러스 2 이렇게 남겠지. 그죠? 그럼 결국 뭐냐면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2일 때 그럴 때 최소값 우리는 2를 가진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치는 것만 잘 하면 되는데 조금 까다로운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y는 뭘까요? y는 마이너스 2x 빼기 3 자, 이런 두 실수 사이의 관계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2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학생들은 또 0 넣으면 0이지 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야. 어쩌나 아까 쌤이 제곱은 0보다 작다 크나 같다 제곱은 0보다 크나 같다 그러면 0 0이네. 그런데 이걸 봐야지. x, y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했잖아. 0 넣어봐. 성립합니까? 성립 안 합니다. 즉 x, y의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서 얘도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자, 물론 이거 이제 푸는 방법은 그냥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나중에 아직 안 배웠지만 뭐 산술기하 쓰는 방법도 있고
미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건 뭐 도형의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수학상에서는 다치고 대입입니다. 알겠죠? 한 가지 한 번도 안 줬으니까 어떻게 하냐? 자, x, y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하면 어떤 식이 나옵니까? 대입을 하면 2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빼기 3의 제곱 결국 인마의 계속값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전개시키면 2x 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이렇게 되고 자 6x 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x에 대한 2차식이 돼버렸네. 그죠? 그러면 이제 인마의 최소값이 얼마니까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지. 6을 묶어내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봐봐 얼마야? 최소값이 3이라는 거죠. 즉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y는 얼마인데? 마이너스 1이면 y도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죠? 항상 이제 값만 구하는 것도 있지만 뭐 그때 x, y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경우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됐을 때 어떤 값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결국 지금 이 문제는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얼마나 가진다? 3을 가진다라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 이제 뭐 전체적인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그리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2차 식의 최대 최소값 찾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그래프에서 위치 관계 찾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것만 여러분들 오늘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뭐 수학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또 풀어보시고 다시 또 다른 문제집도 풀어보시고 많이 기억을 꼭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 다음이 뭐지? 방정식인가? 부등식 아닌 방정식입니다. 자, 그걸로 보도록 합시다.